오늘은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관관계에 대해 공부하기 전 인과관계 영상을 먼저 시청하기 바랍니다. 인과관계를 시청하였다면 인과관계의 정의를 대충이나마 알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말한다. 전통적 논리학에서는 실제하는 세계에서의 존재나 사건에는 반드시 그것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있다라는 법칙을 존재의 필연적 법칙으로 하고 이것을 인과율이라 불렀다. 여기서 근거를 원인이라 하고 그것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을 결과라 하며 이 두 개의 관계를 인과관계라 부른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1 더하기 1은 1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1에서 1하는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1을 더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논증의 구조에서도 A는 B이다. 가 성립한다고 할 때 A는 원인이고 B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는 이처럼 논리적, 철학적,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은 자연 세계에서의 인과법칙을 의미하는 말이다. 형법에서도 반드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 범죄 행위와 결과 간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으며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는 자연과학의 법칙이며 물리학의 법칙이며 우주의 법칙입니다. 또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무튼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필연적인가, 개연적인가에 따라 둘 사이의 관계가 모호해집니다. A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B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시 A와 B는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A가 C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 C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B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A와 B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A와 B는 관계가 있지만 필연적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필연적 관계는 성립되지 않지만 제3의 요인인 C가 개입하여 A와 B의 관계가 성립할 경우 A와 B는 개연적 관계에 있으며 이를 상관관계라 부릅니다. 결국 A와 C는 인과관계, C와 B는 인과관계, 그리고 A와 B는 상관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관관계의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일정한 수치로 계산되어 두 대상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되는 관계를 말한다.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의 정의를 더 보겠습니다. 상관관계 연구의 결과에 인과관계를 적용하면 상당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상관관계 연구만으로 두 대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존감과 성적의 상관관계 연구에 대한 결과가 높은 성적을 받아서 자존감이 높아졌다. 라는 식의 성적과 자존감 간의 인과관계까지 내포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무언가 조금 우리의 정의와 연관이 된 듯합니다. 높은 성적이 원인이 되어 자존감이 높아진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만 높은 성적이 원인이 되어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결과 그것이 다시 원인이 되어 자존감이 높아졌다면 상관관계가 성립됩니다. 인과관계일까요? 상관관계일까요?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자존감의 정의를 알아야 하는데 자존감이란 타인에 의해 바라봐진 나의 존재감 정도로 정의를 내린다면 분명 타인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짧게 원장님의 정의로 요약하겠습니다. 인과관계는 직통연결, 상관관계는 우회연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수증기가 발생됩니다. 둘 간의 직통연결이 성립됩니다. 인과관계입니다. 다음에 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례이므로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통계회사가 젊을 때 우유를 마신 사람들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젊을 때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이 노년의 암의 발생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수많은 논쟁과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놓습니다. 젊을 때 우유를 마시는 것과 노년의 암 발생률이 높아진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직통연결이 아닌 우회연결이 성립된다는 뜻으로 제3의 요인이 개입되었다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요인이 개입된 것일까요?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합니다. 혹시 여기서 눈치챈 학생이 있나요? 인과관계는 직통연결의 필연성과 확실성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주로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며, 상관관계는 직통연결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다른 요인들이 개입될 경우 개연적으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됩니다.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젊을 때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이 노년의 암 발생률이 높아진 통계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단 통계상으로는 분명히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우유에 발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으며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제3의 요인 또는 제3의 변수가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유와 암 발생 사이의 직통으로는 연결되지 않으므로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요인을 둘 사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분명 오래 살 것입니다. 바로 장수라는 요인이 변수로 개입된 것이죠. 따라서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원인이 되어 장수라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둘 사이에는 직통연결인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번에는 장수와 노년의 암 발생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은 어떠한 종류이든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지요.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이며, 오래 살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이런저런 이유로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수가 원인이 되어 노년의 암 발생률 증가라는 결과가 성립되므로 직통연결인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결국 우유를 마시는 것과 노년의 암 발생률 증가는 인과관계에 직통연결이 성립되지 않지만 제3의 요인이라 불리는 제3의 변수인 장수가 각각을 인과관계로 연결해주면서 우회적으로 연결이 되어버리면 이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을 공부한 학생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전제 1.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전제 2. 사람은 죽는다. 결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제 1. 우유를 마시면 장수한다. 전제 2. 장수하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결론. 우유를 마시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대표적 연역법인 3단론법입니다. 우리는 연역법은 필연성, 귀납법은 개연성만 있을 뿐 필연성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에 필연성이 없으므로 개연성만 있다고 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에 비해 관계 자체가 성립됨을 증명하기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3단론법의 연역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필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연과학이라면 당연히 연역법은 필연성을 띱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튼 제3의 요인인 장수라는 변수가 개입되어 우회 연결이 되므로 우유와 암 발생 증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가 성립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추론이 빠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유를 마시는 것과 장수 사이에도 또 다른 요인이 개입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언급했듯이 사회과학은 그 관계의 인과성을 따지기 곤란하므로 또 다른 요인을 추가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4의 요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유를 마신다고 반드시 장수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통계상으로 나타났다면 이 또한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건강관리입니다. 젊을 때 우유를 꼭꼭 챙겨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유 이외에도 건강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원인이 되어 건강관리를 잘하는 결과로 연결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장수라는 결과로 연결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우유를 마시는 것과 장수 사이에는 제4의 요인인 건강관리라는 변수가 개입되어 우회 연결이 되므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유와 건강관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이에 제5의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제6, 7, 8의 요인을 따져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눈여겨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와 암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이 둘 사이에도 제3, 4, 5, 6의 요인을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요지를 이해하였나요? 상관관계에는 수많은 요인이 변수로 개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관계에 개입된 변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관관계에 개입된 변수가 적을수록 건전한 상관관계, 상관관계에 개입된 변수가 많을수록 건전하지 않은 상관관계라 일컬으며 건전한 상관관계일수록 변수가 적으므로 인과관계의 필연성에 가까워지고 변수가 많을수록 우연성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아무리 건전하다 해도 변수가 포함된 이상 상관관계가 인과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수가 수천 개라고 한다면 그냥 우연일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최종 정리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필연적인 성격을 띨 때 인과관계가 됩니다. 인과관계의 필연성을 띠진 않지만 또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관계가 성립될 때 상관관계가 됩니다. 상관관계는 필연성은 띠지 않고 개연성만 지닙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의 인과성도 상관관계의 개연성도 띠지 않으면 무슨 관계가 되나요? 그냥 관계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우연이지요. 몇 년 전 일식대 왕이 죽었고 이번 일식대에도 왕이 죽었다면 일식과 왕의 죽음은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연일 뿐이지요. 하지만 과거 조상들은 둘 사이의 패턴을 찾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미신의 시작입니다. 미신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인류는 어느 순간 자연현상에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작위가 아닌 패턴이 있다는 것은 패턴을 작동시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패턴은 알았는데 그 패턴을 작동시키고 통제하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원시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이 생겨나게 된 이유입니다. 패턴은 알았는데 인과관계를 모를 때마다 인류는 잘못된 인과관계의 연결로 미신에 빠졌음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칩니다. 잠시 인과관계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인과관계의 인은 원인, 관은 결과.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연관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일컫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때 1에서 2라는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2를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의 과정을 더 거쳐보면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이다 가 성립한다고 할 때 A는 원인이고 B는 결과, 다시 B는 원인이고 C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C의 원인은 A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저의 지각이 이동하여 해저 지진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쓰나미가 생길 때 각각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쓰나미의 원인은 해저 지각의 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과관계는 논리적, 철학적,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이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보는 학생이 있나요? 해저지각의 이동이 원인이 되어 해저지진이 결과로 나타나고 해저지진이 원인이 되어 쓰나미가 결과로 나타나므로 해저지각의 이동과 쓰나미 사이에 제3의 요인인 해저지진이 변수가 되어 해저지각의 이동과 쓰나미는 상관관계이다. 물론 말은 되지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은 필연적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법칙으로 이루어진 세계이므로 연쇄적 인과관계로 보아야지 상관관계라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의 관계에 대해 해야 할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넘깁니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 내에서 원인이 증가할수록 결과가 증가할 경우 양의 상관관계라 부르며 영어로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인이 증가할수록 결과가 감소할 경우 음의 상관관계라 부르며 영어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의 증가와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되며 반대로 담배 가격 증가와 폐암 발생률의 감소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관관계 내에서 바라본 관점이므로 제3, 4, 5 등의 요인이 변수로 개입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